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우성이죠. 한쪽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일기 신도시 등등 신고가 행진에 날리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매물은 쌓여가는데 팔리지가 않아서 난리라는 거죠. 참 웃기죠. 그래요. 극과 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억 내린 금매도 안 팔려요. 서울 아파트에 매물이 쌓여간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서울의 공인중개사 사장들과 얘기를 나눠봐도 마찬가지죠. 시세보다 훨씬 싸지 않으면 손님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장들 또한 마찬가지죠. 판다는 사람의 문의는 종종 있는데 매수한다는 사람의 문의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팔겠다는 매물은 서울의 경우 점차 이처럼 늘어난다는 거예요. 파란색은 3월 31일 기준 매물이고요. 주황색은 5월 10일 기준의 서울의 매물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과 5월 10일을 대비하여 매물이 8.6%가 증가하였고, 은평구는 9.9% 증가, 도봉구는 10.7% 증가, 강북구는 무려 14%가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매물이 쌓여가는 거,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 매물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매물이 증가되는 이유, 그러한 이유는 간단하죠. 새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에 따른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물을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매물을 사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안 살까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사.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집을 안 사는지,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집값이 고점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지금 들어가도 돼라는 불안감이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부족. 그래요. 돈만 있으면 집 사고 싶은 마음 누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돈만 있으면 집 사겠어요. 그래요. 누구나 다 집에 대한 욕구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또 지방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를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은행 돈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심하니까 은행 돈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집을 안 사는 이유 세 번째로 본다면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 맞아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돈 빌리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거는 최소한 몇 억이란 돈을 빌려야 되는데, 특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5억, 6억, 7억, 10억대까지 이렇게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행 이자가 이처럼 급등을 한다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또한 이자만 갚아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 본다면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취득세 완화. 그래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급하지가 않다. 새 정부 들어서 대출 규제도 완화해주고 취득세까지 완화를 해주고, 때론 생애 최초 내 집 마련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아예 감면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사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취득세 완화 정책을 한번 눈여겨보고 그러한 정책에 발맞춰서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본다면 집값이 더 떨어지면 사자. 그래.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왕 사는 거 싸게 사면 좋다.
특히 뭐 아파트 가격, 빌라 가격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싼 경우에는 수십억을 하고 싸다라고 하더라도 몇 억이나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왕이면 더 싸게 주택을 구입하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겠죠. 따라서 매수자 입장이라면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주택자 매물 증가에 따른 매매 가격 하락시 그때 매수하고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따라서 매수인들이 선뜻 매수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주택자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매도인 입장은 요렇죠. 그렇다고 해서 급매로는 안 팔아. 난 안 팔아. 그렇죠. 싸게는 안 팔아. 뭐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뭐 또 기다리면 되겠지. 어차피 양도소득세 깎아준 거 금액만큼 싸게 파는 것과 동일하다면 난 안 팔아. 그렇잖아요. 따라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수인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요. 매도인은 싸게는 안 팔아. 그래요. 이러한 팽팽한 눈치 보기 전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은 예상한 것보다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3월달 대비해서 4월달이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5월달 또한 오늘 현재 날짜가 5월 11일인데요. 5월 10일까지 통계에 의하면 5월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46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남구가 한 건이었고요. 강동구가 빵건, 한 건도 거래가 아직 안 되고 있고 강북구도 한 건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보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팽팽한 눈치 보기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팽팽한 분위기는요, 6월달이 지나면 다주택자 급매물이 오히려 철회될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5월 31일까지 팔아야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담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5월 31일까지 못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물을 거둬들이겠죠, 다시. 만약에 5월 31일까지 팔지 못한 경우에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내년 초반까지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가지고 가는 와중에 새 정부가 갑자기 양도소득세 영구적으로 인하. 그렇죠. 이런 발표가 나오면 급매물은 더 줄어들 가능성도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과연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내놓을 완화 정책, 어떤 완화 정책들을 쏟아낼까, 이 부분들을 다들 매수인이 됐든 매도인이 됐든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앞으로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의 매매 거래량 또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현재로서는 파는 사람이나 사고자 하는 사람이나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